9번 보세요. 9번하고 6번 구별이 안 돼요. 9번.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으로 못 본 채 하고요. PA, PB가 0이 아니다 됐고요. 이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수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건에가 기억, 니은,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요. 보기의 그 기억, 니은, 디귿을 보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됐어요?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보시면은요. 밑에 보기 말고 밑에 그 동그라미 1, 2, 3, 4에 보면 하나가 맞다, 두 개가 맞다, 세 개가 맞다 이런 의견들이 있죠. 됐어요? 모두 고르면 그렇게 했는데 그럼 우선 1번 보시면요. 1번은 기억. 자, 여기 보세요. 기억은 AB가 독립이면 PA 바 B하고 PA 바 B하고 PB 바 A는 같다 이랬는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지난 시간 설명 들으면서 못 들어봤죠? 틀린 거지. 알겠어요? 아니 이거는 뭐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건 뭐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거 어떻게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독립인데 독립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뭐 물론 어떨 땐 같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떨 땐 같고 어떨 땐 다르면 그 결과는 같지 않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보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이 딱 틀리는 순간이 확신이 서면 밑에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보기 동그라미 1번, 3번, 5번을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결국 답이 될 수는 몇 번 하면 몇 번이에요? 2번 아니면 4번이면 2번, 4번은 니은이 다 들어있지. 그러니까 니은은 맞다 틀리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 낭비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디귿으로 갑니다. 되겠죠? 바로 디귿으로 갔더니 P의 A 합집합 B가 1이라는 것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라는 얘기죠? 그럼 B는 A의 여사건이다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집어보세요. 집중. 자, 여러분. 합집합이 뭔지는 아시죠? 만약에 A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 A와 B 합집합은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A 집합이 이렇게 돼 있고요. B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A와 B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A가 되죠.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중학교 때 공부했을걸? 그럼 우리가 보통 전체 집합이랑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잖아요. 전체 집합 네모로 표현하는데 확률에서는 이 크기가 1이 되겠죠? 확률은 전체 확률은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이니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A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B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B가 이걸 차지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이게 B라면. 이게 되겠어요? 그럼 이럴 때 A와 B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죠. A와 B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A 집합이고요. B 집합이면 A와 B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여기 A와 B가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어떤 A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확률의 크기를 표현하고 이게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크기를 표현한다면 이럴 때 우리가 PA 합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왜냐면 A 합집합 B는 전체가 될 거니까. 그럴 확률은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A와 B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기 디귿은 이게 1이면 B는 A의 여사건인가? 여기서 여사건이라는 건 집합 같으면 여집합인가 그런 얘기죠. 그럼 B가 A의 여집합이에요? 그걸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디귿을 맞다고 얘기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거예요. A와 B가 공통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있지 않을 때. 공통이 있지 않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와 B의 공통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사건에서 할 때는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같으면 전체 집합인데 이쪽이 이게 A라. 그럼 이게 A예요. 그런데 A와 B가 배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A와 B가 배반이라 그랬을 때는 A와 B가 배반이라는 건 B라는 것이 A를 침범을 못하기 배반이니까. 그럼 B는 여기서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B 이렇게 논다 이게 B. 되겠어요? 그런데 B가 여기서 놀고 있는데 B가 나머지를 다 채워줘야만 그 A와 B가 배반이니까 A는 침범을 못하면서 B가 나머지를 다 채워줘야만 우리는 나중에 A 합집합 B 같은 걸 구하면 전체 집합, 즉 확률을 따지면 이 값이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와 B가 배반이면은 두 개가 겹친 부분이 없으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즉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려면 A와 B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돼? 서로 집합 같으면 여집합 관계, 사건 같으면 여사건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디귿이 B는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1이다 이거 외에 A와 B가 뭐가 된다? 배반이란 표현까지 들어있어야 가능한 건데 지금 여기는 A와 B가 배반이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리는 거예요.
디귿이 틀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답이라 이거야. 되겠어요? 무슨 양이지? 그럼 니은은 저절로 맞는 거지만 한번 보면 니은에는 지금 A와 B가 뭐란 얘기가 들어있어요? 배반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A와 B가 배반이라는 말은 A와 B는 겹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겹친 부분이 없을 땐 당연히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최대값이 얼마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더했을 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중에 특별히 1이 될 때는 밑에 디귿에서 아까 다룬 바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PA에다 PB를 더한 게 1이 되는 경우는 A와 B가 서로 여사건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이 서로 뭐란 말이 있을 때? 배반이란 말이 있을 때. 자, 지금 9번 확실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앞에 6번으로 갑니다. 2페이지 6번 문제 보세요. 2페이지 6번은 주사위 3개 ABC를 던진대요. 먼저 그거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주사위 3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예요? 첫날 얘기했는데, 첫날, 순열조합 첫날. 주사위 하나 던지고 엔드 또 하나 던지고 3개를 모두 던지면 또 하나 엔드 또 하나 던지는 건데 엔드로 연결될 때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 갖다 곱해준다 그랬죠? 그럼 이거 던지면 나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6가지. 던지면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이것도 1에서 6가지고 엔드는 곱하니까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지면 모두 6의 3승까지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갖다 던져요. 근데 처음에 A에서 나온 눈을 갖다가 처음에 그 주사위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갖다가 X라 하고요.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갖다가 Y라 하고 C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갖다가 Z라 하자. 그래서 지금 X, Y, Z가 지금 눈이 나왔습니다. 되겠어요? 그럼 주사위 3개를 던져서 나온 눈을 X, Y, Z를 할 때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굉장히 긴데 P X 이퀄 Y 이퀄 Z도 바 긋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이퀄 6 이걸 구하는 얘기야. 지금 가운데 이렇게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조건 확률이죠. 원래 조건 확률은 어떻게 구했나를 생각해보세요. 원래 조건 확률이 뭐 분모도 확률이고 분자도 확률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분모는 어떤 확률이었어요? P 뭐예요? 뒤에 거분의 P 뒤에 거분의 분자는 P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다 확률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조건 확률에 대한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굳이 확률로 표현하지 않고도 이 말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잘 따라했으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건 어떨 확률이에요? 세 눈이 같을 확률이죠.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눈을 합해했을 때 얼마 나왔을 때? 6이 나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분모 분자가 원래는 확률로 표현할 수 있어요. P 뒤에 거분의 P 가운데 막대기 뽑아서 교집합으로 처리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쨌든 얘도 그래봤자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확률이니까 이런 것을 분모 분자 경우수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경우수란 건 뭐냐?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여기 나온 세 눈을 합해서 얼마 나왔다? 6이 나왔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상태에서 따지자. 그런 상태에서 세 눈이 같을 확률로 구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럼 눈의 합이 6이 나오는 경우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나를 생각해보자 이게. 그러면 세 눈을 합해갖고 6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몇 가지냐? 되겠어요? 세 눈을 대서 6이 나오려면 어느 눈 하나라도 6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눈들은 다 1보다 크거 낫잖아요. 그럼 세 눈을 합해서 6이 나오려면 어느 하나라도 6이 나오면 안 되겠지. 5가 나오면 어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커봤자 어떤 눈이 나오겠어요? 4. 자, 잡으세요 지금부터. 아무리 커봤자 눈은 4가 나와야 될 거라고 하나가.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저절로 1, 1이 나와줘야 합해서 6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세 눈을 합해서 6이 나오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세 눈이 4, 1,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거야. 그럼 4, 1, 1 이렇게 나오는 건 몇 가지 있냐는 것은 4, 1, 1을 이 주사위 3개 앞에 일렬로 늘어놓는 방법이나 마찬가지야. 4, 1, 1로 3개 눈의 합이 4, 1, 1에서 6이 나오는 경우는 이게 4고 1, 1, 이게 4고 1, 1, 이게 4고 1, 1이니까 전부 세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도 좋고 또 4, 1, 1을 갖다가 주사위 앞에다가 일렬로 늘어놓는 거기 때문에 주사위 4, 1, 1을 늘어놓으면 같은 것들이 포함된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개수가 3개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2개 포함됐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알겠어요? 그러나 정의 안 되면 4, 1, 1이 나오는 것은 뭔가 하나가 4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4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건데 하나가 4가 된다는 것은 이게 4가 되거나 이게 4가 되거나 이게 4가 되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온 대로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눈을 합해서 6이 되는 경우는 4, 1, 1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4보다 하나 숫자 줄이면 3이라는 게 있겠지. 하나가 3이 있을 때 나머지 두 눈은 뭐가 돼요? 2하고 1이 와야 세 눈을 합해갖고 얼마 되겠어요? 6이 나오겠지. 그러면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온 눈이 3, 2, 1일 그런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2고 이게 1일 수도 있고 이게 3이고 2고 1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3이고 2고 1일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결국 그런 경우는 1, 2, 3을 이 주사위 앞에다 일렬로 늘어놓은 방수나 마찬가지야. 1, 2, 3을 갖다 일렬로 늘어놓은 방수니까 몇 가지 나와요? 3팩토리얼 가지. 지금 몇 가지입니까? 6가지가 나올 거라 이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를 쓸 수 있겠죠. 2를 쓰게 되면 여기 지금 2를 안 쓰니 2. 그럼 한 눈이 2가 됐을 때 세 눈을 합해가지고 이제 그 2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어떻게 해? 2밖에 없지. 또 어떤 학생 선생님 2, 1, 3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더 이상 없을 거라 이거야.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인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지. 이니까. 그럼 결국 여기 조건에 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세 눈을 앞에서 6이 나오는 경우는 3, 6, 한에서 전부 몇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10가지가 있다. 10가지. 무슨 얘기죠? 그런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생각을 하자 이거야. 그런 가정에서 세 눈이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그럼 이 중에 세 눈이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그럼 답은 얼마 되겠어요? 10분의 1이 답이 됩니다. 확률로 풀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 조건 확률을 이해하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금 여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조건 확률 파트와 독립, 그 다음에 종소, 배반 이런 관계를 일단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부터는 응용 문제로 들어가는데 응용 문제를 잘 좀 외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10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문제들을 다룰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풀이는 가능하면 여러분도요. 맨 마지막에 한 줄만 쓰세요. 그 앞에 과정은 쓰지 말고요. 그러나 전세계 참고서 경향이 10번부터 시작해갖고 이 15번까지는 그 중간은 식이 더 어려워요. 여기 막 조건 확률도 쓰고 막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렇게 풀려면 풀이를 우리한테 주고 그냥 한번 그대로 100개 써봐라. 이 중에 숫자 내 2개 바꿨으니까 너 알아서 찾아라 해도 3분 안에 못 풉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머리를 좀 정형화시켜서 이런 패턴 문제가 나오면 아주 가뿐하게 포시트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결국 공부했던 걸 응용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응용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선 가볍게 1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어요. 문제 구조상 11번 좋아요. 11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뭐 표현만 다를 뿐이지. 1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독립인 사건이 있어요. 그럼 A와 B가 서로 독립인데 그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다 그랬죠? 각각 확률을 곱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독립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어떤 학생 2명이 문제를 풀어요. 그럼 이 학생이 맞출 확률, 이 학생이 문제를 푸는 사건과 이 학생이 문제를 푸는 사건은 독립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 물론 컨닝하는 경우 제외하고 보통의 경우를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세요? 얘가 문제를 풀면 얘는 못 풀고 안 풀면 이게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죠. 독립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이 보면 독립에 대해서 조금 어느 개념이 잡히게 되면 엔드란 말로 연결됐을 때 확률, 교집합이죠. 엔드란 말로 연결됐을 때 각각의 확률을 갖다 곱해준다. 알겠어요? 엔드란 말로 연결됐을 때 각각 확률을 어떻게 해줘요? 곱해줘. 엔드란 말로 연결돼서 각각 확률을 어떻게 해요? 곱한다. 명심하세요. 엔드란 말이 주어져서 각각 확률을 어떻게 해요? 곱한다. 원래 각각의 확률을 곱하는데도 조금 어렵긴 어려워요.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좀 평범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좀 평범하게 보세요. 알겠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평범하게. 무시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출발하겠어요. 메모하지 말고. 뭐라고 메모하려고? 말로 해, 말로. 자, 11번 문제를 먼저 보시죠. 11번. 11번은 A, B, C 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확률은 각각 5분의 4, 4분의 3, 3분의 2라고 한다. 여기 보세요. A는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5분의 4가 되고요. B는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4분의 3이 되고 C는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확률을 구하라. 공동으로 해 동그라미 치세요. 제발 보세요. 집중. 제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이유 불문하고 15번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못했을 때 집중해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틈도 없고 따라해라 했을 때 만약 안 따라하면 그걸 다시 따라해라 이렇게 얘기할 틈이 없어요. 그냥 줄줄 지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놓쳐버리면 확률은 영원한 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지 그냥 식 갖다가 뭐 너덜너덜 해놓고 그렇지 하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A가 문제를 풀 확률이 5분의 4고 B가 문제를 풀 확률이 4분의 3, C가 문제를 풀 확률이 3분의 2가 돼요. 그럼 이 세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사건 자체는 다 독립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런데 자, 집중. 문제는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이 문제를 푸는데 이 세 사람한테 문제를 줬는데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풀 확률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럼 확률을 구하기 전에 도대체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떨 때 이 세 사람이 공동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셋 중에 적어도 한 명만 알면 되는 거죠. 두 명은 옆에서 이렇게만 해줘도 돼. 무슨 얘기겠어요? 문제가 왜 안 풀리냐. 세 명이 다 알아도 좋아. 3명 중에 2명 알아도 좋다고. 3명 중에서 1명 알아도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셋 다 모를 때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풀 확률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방금 공동으로 동그라미 쳤겠지만
공동으로 풀 확률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3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이 문제를 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되겠어요? 그럼 적어도 한 명이 푼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한 명만 풀 수도 있고 2명만 풀 수도 있고 3명 다 풀 수도 있잖아요. 복잡하니까 이럴 땐 차라리 셋 다 못 풀 확률을 구해가지고 전체 확률 이래서 빼주자 이거야. 왜? 셋 다 못 푼 게 아니라면 적어도 한 명은 안다는 얘기고 적어도 한 명이 알면 공동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 이거야. 그럼 셋 다 못 풀 확률을 구하려면 A도 못 풀고 AND B도 못 풀고 AND C도 못 푸는 거야. 못 푼다도 독립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독립까지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AND 그럼 A도 못 풀고 AND B도 못 풀고 AND C도 못 풀 확률. 그럼 AND니까 각각의 못 풀 확률을 전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곱하면 돼. 정치발칙 차례요. 곱하면 A가 풀 확률 5분의 3, 못 풀 확률 5분의 1. B가 풀 확률이 4분의 3, 못 풀 확률 4분의 1. C가 풀 확률이 3분의 1, 못 풀 확률 3분의 1이야. 이걸 곱하게 되면 셋 다 못 풀 확률이 나올 텐데 셋 다 못 풀 확률에서 못 풀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주게 되면은 적어도 한 사람이 풀 확률, 즉 3명이 공동으로 풀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답은 나왔지?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 알겠죠? 이 정도 나도 할 수 있어. 60분의 1이죠? 1에서 60분의 1 빼니까 얼마예요? 60분의 59. 비교적 높군요. 지금 무슨 양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하나로 끝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요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놓칠까 봐서 내가 잠깐 걱정했는데 집중.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에 보면 이 문제를 응용한다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나와. 복잡하진 않는데 여러분이 잘못 받아들이면 복잡하게 돼요. 억지로 이해하지 말고요. 또는 일 때는 각각 확률을 더한다는 건 기억나시죠? AND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전에도 제가 그런 그 주의사항을 얘기했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2명이 남자예요. 그럼 한 명은 누구란 얘기예요? 여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3명이 온다. 남자가 2명이네. 그런 얘기는 남자가 2명이란 말 안에가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1명이란 말. 여자가 1명이란 말이 생략돼 있을 뿐입니다. 지금 무슨 양이 있어요? 사람이 5명 있는데요. 얘 밥 먹을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3명이 밥 먹겠대요. 그럼 3명이 밥 먹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5명이었으니까 3명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3명이 밥을 먹고 2명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 점을 조심해서 자 그러면은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 바뀝니다 지금. 답은 이거 나왔죠? 문제 바뀌는데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 2명만 문제를 풀 확률을 구하라. 이런 거 조심해. 2명만 문제를 풀 2명만 만이다만 only 2명만 문제를 풀 확률을 구하라. 2명만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면 순박할 때지 순박하면 2명만 풀라고 그래서 선생님 제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A, B가 풀거나 또는 B, C가 풀거나 또는 C가 푸는 경우는요. 거기까지 좋아. 2명만 풀으라는 것은 A, B가 풀거나 또는 B, C가 풀거나 또는 C가 푼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확률 구해서 또는니까 더하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걸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돼. A, B만 푼다는 것은 A도 풀고 그러니까 5분의 4. 그 다음에 AND B도 풀고 그러니까 4분의 3으로 끝나면 안 되고 2명만이니까 A, B가 푼다는 건 C가 풀지 않는다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양이 있어요? A, B만 푼다는 것은 A는 풀고 B는 풀고 C는 풀지 않는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A, B만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A, B가 푸는 경우 두 사람이 푼데 두 사람이 A, B인 경우는 A는 풀고 B는 풀고 C는 풀지 않는 거니까 C가 풀 확률이 3분이면 못 풀 확률이 3분의 1까지. 이걸 다 계산해야 이게 바로 A, B만 풀 확률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지? 무슨 얘기입니까? B, C만 푼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B 풀고 C 풀고 A는 풀지 못한다는까지 같이 곱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되겠어요? 또 여기도 구하면 되겠죠? 이것도 C가 풀고 AND A가 풀고 AND B는 못 푼다는 얘기니까 B가 못 풀 확률까지 곱해줘야 나온다 이게. 그럼 여기 나온 확률을 또는이니까 전부 어떻게 해요? 더하면 2명만 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보통 경우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바꿔서 이제 A가 문제를 풀 확률이 5분의 4하고 B가 문제 풀 확률이 4분의 3, C가 문제 풀 확률이 3분의 2일 때 이 세 사람의 문제를 풀 때 오직 한 명만 풀 확률을 구하라. 무슨 얘기겠지? 오직 한 명만 풀 확률을 구하는 것은 A만 풀거나 B만 풀거나 C만 푼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만 풀 확률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A만 풀 확률은 5분의 4 곱하기 뭐예요?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까지가 A만 풀 확률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까지. 무슨 양이죠? 좋아요. 그럼 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소위 이제 확률에서 마지막 단계 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이 마음속 머리를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제 할 게 바로 소위 우리가 조건 확률 같은 거 풀어보니까 분모도 확률, 분자도 확률인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확률, 분모도 확률, 분자도 확률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설명한 것을 정말 아주 명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집중. 자,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요 어떤 그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에가 저 문자 보내고 있어 또 정신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튼 수험생한테 문자 보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무슨 문자를 보냐 수험생들한테.
말로 하지 그냥. 전화로 해 전화로. 수업 중에 전화 받아도 되니까. 이거 봐요. 자, 집중. 자, 많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 회사가 A하고 B가 기계 성능이 똑같아요. 기계 성능이 똑같다는 건 뭐 불량품이 이게 뭐 불량품이 얘가 한 10% 불량품 나온다면 얘도 10% 똑같이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야. 기계 성능이 똑같습니다. 기계 성능이 똑같은데요. A는 그 회사 제품의 90%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B는 그 회사 제품의 10%를 만들고 있대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중요한 순간 졸아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여러 차례 주우려면 뒤에가 서든지 만약 서기 싫으면 딱 관두고 내년에 새로 시작해요. 어? 어설프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게다가 폴수학인데. 근데 다른 같은 얘기도 안 해요. 폴수학 똑같이 공부하고 어떤 애는 다 맞고 어떤 애는 못 본 문제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똑같은 교실인데? 집중해야죠 아주. 어떤 공장이 있어요. 공장인데 공장 안에가 기계가 A 기계, B 기계가 있다 이게. 근데 A 기계는 그 회사에서 90%를 생산해요. B 기계는 10%를 생산해요. 무슨 얘기 있어요? 성능은 똑같아요. 그럼 A 기계에서는 90% 생산, B 기계는 10% 생산. 그때 기억해 둘 사항은 그러면 A 기계는 B 기계보다 몇 배 만들어요? 9배. 10%고 90%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B 기계 하나 만들 때 A 기계 9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공장에서 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왔을 때 물건 하나 잡았어요. 그럼 그 물건은 A 기계 아니면 B 기계에서 나왔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지금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A 기계에서는 90%나 만들고 있고 B 기계는 놀다가 가끔 하나씩 만들고 있다 이거야. 그럼 이 회사에서 물건이 빵 나오면 우리가 하나를 딱 잡았을 때 그게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어요? B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어요?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몇 배 높겠어요? 9배 높아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면은 A 기계 아니면 B 기계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물어보겠어요.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하고 B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을 더한다면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A 기계 아니면 B 기계에서 나왔을 거니까. 그런데 보니까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까 A 기계는 B 기계 9배나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대부분 A 기계에서 나오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 뭔가 물건이 하나 굴러다닐 때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이 굴러다닐 때 그걸 하나 딱 집었을 때 A 기계에서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B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어요?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몇 배 높겠어요? 9배 높죠.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졌을 때 우리가 그렇구나. 지금 문제 의미가 들어가서 확인 안 해봤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은 계산 어떻게 나면 예를 들어서 A 기계가 90개 만들면 B 기계는 10개 만드는데 그 두 개 더한 것뿐에 A 기계는 이 B 기계보다 9배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자에다가 90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게 90%가 나오는 겁니다. 10분의 90에서. 그 다음에 이거 봐. 이거는 지금 개수를 퍼센트를 갖다 개수로 우리가 바꾼 건데 다시 집중. 이번엔 좀 할 수 없다. 자, 학생이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어떤 집에 가면요. A 학생은 어떤 집에 갔을 때 물건을 훔칠 확률이 50%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칠 확률이 50%라는 것은 걔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세상 사는 게 무료해가지고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꼭 어떤 집에 가보면 2번에 한 번꼴로는 물건을 훔친다. 그게 바로 물건 훔칠 확률이 50%라는 얘기지. 또 어떤 학생은 물건을 훔칠 확률이 10%예요. 얘는 10번에 한 번 정도 훔치는 거예요. 그럼 A, B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착해요? 착하긴 뭐가 착해? 똑같은 거지. 착하면 아예 안 훔쳐야죠. 둘 다 나쁜 놈인데 얘도 또 뭐 특별히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얘도 그냥 세상이 무료하다 보니까 가끔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가끔 훔친다 이게. 집중. 그러면 A는 물건을 훔칠 확률이 2번에 한 번꼴이니까 꽤 심한 편이고 B는 10번에 한 번꼴로 즉 물건 훔칠 확률이 10%예요. 근데 얘 둘이서 폴수학 사무실을 놀러 왔다 이거예요. 내가 없는데. 그러다 갔더니 내가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없어졌어요. 내가 거기다 하나 딱 아주 그 교양 있는 조각품 놔뒀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거야. 그러면 분명히 얘 아니면 얘가 훔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훔쳐갔을 확률하고 B가 훔쳐갔을 확률을 갖다가 더하면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두 놈 중에 하나가 훔쳐갔을 거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를 의심할 것 같아요? 일단은 A지. 그러니까 평상시 잘해야 된다. 알겠어요? A는 B보다 5배 정도 위험한 놈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훔쳐갔으면 A가 훔쳐갔을 확률이 높겠죠. 되겠어요? A 아니면 B가 훔쳐갔을 텐데. 몇 배 높겠어요? 5배 높아요. 됐어요?
그때 나중에 물건이 없어진 다음에 내가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A가 훔쳐갔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A가 훔쳐갈 확률은 50% 정도나 되고 그 다음 B가 훔쳐갈 확률은 10% 정도나 되는데 분명히 A 아니면 B가 훔쳐갔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얘들 둘이 상황을 보면 제가 물건을 잃어버릴 확률이 이미 60%를 왜냐하면 훔쳐갈 확률이 50%인 놈하고 훔쳐갈 확률이 10%인 놈이 둘이 동시에 집에 들어왔으니 내가 물건을 잃어버릴 확률이 6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잊어먹었다 이거야. 그거는 이게 두 개를 합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A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A가 훔쳐가는데 기여한 확률을 분자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분의 5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B였을 확률을 구하라. B였을 확률은 조금 약하겠지 사실. B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착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B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분자에 B가 훔쳐갔을 확률을 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물건을 훔쳐갈 확률이에요. A 또는 B가 훔쳐간 거니까. A 또는 B가 훔쳐가니까 물건을 훔쳐갈 확률이라고. 그 중에 이 훔쳐갈 확률에 A가 기여하는 정도는 이 정도가 되고 B가 기여한 정도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범인이 A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훔쳐갈 확률에 A가 기여한 정도를 분자해 써주면 되고 또 그 물건 훔쳐간 사람이 B였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B가 바로 훔쳐갈 확률에 기여한 정도를 분자해 써주면 된다 이게야.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 결과는 6분의 5고 이건 얼마 나옵니까? 6분의 1이 나오죠.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오지. 또 A였을 확률이 B였을 확률보다 몇 배가 됩니까? 5배가 된다 이게야. 정과대로 논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됐죠? 다시. 그래서 분모 분자의 관계를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약간 덥다고 지금 벌써 퍼지면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하지. 그러면 사우나는 왜 다녀요 도대체? 덥다면. 그 뭐 하려고 더운 데로 들어가요? 가서 에어컨 좀 틀어달래지. 어? 죽어가고 있어야죠. 다시. 어떤 애는 거짓말을 할 확률이 70%인 애가 있어요. 그럼 얘 말은 거의 거짓말이죠. A라는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거짓말할 확률이 70%예요. B라는 학생이 있어요. B라는 학생은 거짓말할 확률이 10%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이 둘이서 어디를 놀러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A, B가 어디로 놀러 갔다는 건 알았는데 어떤 사람 전화 왔어요. 여기 A, B가 놀러 왔었는데요. 어떤 애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걔 거짓말한 거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A를 훨씬 많이 의심하겠죠? 얘 상습적인 애니까. 틀림없이 A가 그랬겠다. 물론 거짓말했으면 둘이 갔으니까 A 아니면 B가 거짓말했겠죠? 그럼 A가 거짓말했을 확률 구하라 했을 때는 일단 거짓말은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놈이 A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은 이 두 확률을 더한 다음에 분자에다 이걸 써주면 되고 나중에 B였을 확률 구하라.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분자에다가 이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기여도를 따라서.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접근하는데 우선 뭘 보냐면요. 12번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는 13번 먼저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두 대 기계 AB가 있다. 기계 AB가 있는데 제품 전체 40% 60% 생산한다.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A 기계가 있고 B 기계가 있으면 생산량은 B가 60%를 생산하고 전체 A는 40%를 생산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될 때 봐. 만약에 이 두 기계가 성능이 똑같다. 성능이 똑같다 이게. 성능이 똑같으면 우리가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얘는 물건 A 기계는 40% B 기계는 60%를 생산했잖아요. 성능이 똑같다는 건 얘나 불량품을 만들 확률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불량품 만들 확률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밖에 나와서 우리가 물건을 잡았더니 불량품이더라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불량품인데 그 불량품이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어요? B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어요? B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얘가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 있죠? 무슨 얘기 있지? 좋아. 그런데 A 기계, B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고 확률이 적어요. 지금 한 명이 졸고 있는데 지금 뭐 에어컨 꺼져서 지금 전화 온대요. 그럼 안 돼요. 조는데 지금 안 서잖아요. 안 서죠. 지금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능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조는데도 서지 않는다. 이게 문제야. 아예 그냥 나가라고 나가. 응? 당연히 졸립지.
근데 앉아서 졸라 뭘로 학원을 갔다가 수강증 꾸고 다니냐고. 당연히 졸리겠지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안 졸리면 어때요? 수업 시간 아닌 시간에 좀 잠깐 자든지. 그때 맨날 놀고 올림픽 보고. 올림픽 왜 보냐고. 어제 누가 나한테 그랬는데 올림픽 요새 많이 보세요? 요새 올림픽 하나요? 네, 그랬어요. 알지만. 올림픽 왜 보냐고 지금. 수험생이. 얼마 전에 우리 축구해갖고 올라갔죠, 마지막에. 표정 관리 잘했어. 뭔 소린가? 이러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딱 걸릴 뻔했어, 지금. 여기 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A 기계는 생산이 40%야. B 기계는 60%야. B가 훨씬 많이 생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제품 중에서 A는 5%를 불량품한대요. A는 생산한 거에 5%가 불량품이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B 기계는 생산한 거에 3%가 불량품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있죠? 그러면 그랬는데 이 제품 가운데 하나를 꺼냈더니 보니까 불량품이더라 이거야. 이미 꺼냈더니 불량품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그 제품한테 물어봤지. 너는 어디서 만들어졌냐 했더니 얘가 처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가면서 자기는 사실 A 출신이라 이거야. 그럴 확률을 구하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일단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 하나로 만든 게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A 기계는 40%를 만들지만 불량품이 5%. 5%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것 중에 5%예요. 그러니까 5%가 불량품이라는 건 A 기계는 100개에서 5개를 불량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에 비해서 B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만든 거에 3%가 불량품, 10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B 기계는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지만 B 기계는 60%를 차지하니까 훨씬 많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불량품이 율이 어떻습니까? 적기 때문에 여러분 대충 곱해봐도 알겠지만 이게 40%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 40%는 전체 10분의 4가 되죠. 이거는 이 회사 제품이 딱 끄집어냈을 때 그게 A일 확률이에요. A 기계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10분의 4야. 왜? 40%를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A 기계에서 만들고 AND 불량품이라면 A 기계에서 만들고 AND 불량품이라 이게야. 근데 A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 확률은 5%라 했죠. 5% 여기다가 100분의 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A 기계에서 만들고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되겠어요? A 기계에서 만들고 AND 그리고 또 그것이 불량품일 확률이야. 전체 40% 중에서 그 중에 5%가 불량품이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1000분의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B 기계에서 생산했고 B 기계 생산하면 60%니까 10분의 6이 되겠죠.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 B 기계 생산했죠. 그 다음에 AND 이 중에 몇 %가 불량품이에요? 3%. 그러니까 B 기계에서 만들었고 AND 또 불량품이라는 얘기야. 근데 불량품 만들 확률이 3%니까 B 기계에서 만든 거 비율. 이 비율이잖아. 10분의 6만큼 만드는데 그 10분의 6만큼 만든 것 중에서도 100분의 3이 불량품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고 이거는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그런데 물건을 딱 건졌더니 그게 불량품이더라 이게야. 그러니까 분모는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수도 있고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한 것이 일단 이 회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이거는 A 기계가 불량품 만드는데 기여한 정도, 이건 B 기계가 불량품 만드는데 기여한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A 기계 출신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분자에다가 이걸 갖다 다시 한 번만 써주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있어요? 그게 만약 B 기계 출신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불량품을 만드는데 B 기계가 기여한 정도를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거야. 이게 되겠어요? 그럼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분모 이것도 1000, 이것도 1000 이렇게 될 거니까 분모 분자에 그냥 1000을 곱했다 생각하면 되겠지? 1000을 곱해서 생각하면 여기서 20 플러스 36, 18분의 분자는 얼마예요? 20. 이게 바로 A 기계 출신일 확률입니다. 불량품이 나왔을 때 그것이 A 기계 출신일 확률이에요. 되겠어요? 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산과 이 계산을 보면 A 기계하고 B 기계가 불량품을 만들었을 때 어느 게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느냐.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벌써 곱하면 20, 여기 곱하면 18이죠. 36, 18이니까 결국 A 기계가 제품은 적게 생산하고 있지만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량품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일단 결과가 불량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것 또는 이것에서 불량품이 나왔다. 그럼 이거 불량품 만들려면 불량품 확률을 갖다가 구해서 전부 더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A기계 출신이었을 확률이라 그러면 그런 불량품을 만드는 확률을 갖다가
만드는 데 있어서 A 기계 쪽에서 기여한 정도를 분자에 얹어주면 된다 이게. 되겠어요? 만약 B 기계 출신이었을 확률은 그럼 분자에 얹으면 B 기계 출신에서 만들고 확률을 분자에 얹어주면 된다 이거죠. 어쨌든 A 기계 아닌 B 기계에서 나왔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 여기다 얹든 이걸 여기다 얹든 나중에 그끼리 더하게 되면 항상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제 이 회사 기계가 A 아닌 B밖에 없으니까. 자, 이런 정도를 갖다 기억하면서 지금 한번 14번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4번은 어떤 학생이 6군데를 들리면 한 군데 꼴로 물건을 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얘 정신 차려야 된다. 자, 6군데 들리면 한 군데 꼴로 물건을 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이 문제 정말 진지하게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6군데 들리면 한 군데 꼴로 물건을 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얘는 어디를 들리면 물건을 놓고 올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6분의 1이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될걸? 자, 이 학생이 물건을 갖다가 어디 들려서 놓고 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6분의 1. 다시. 이 학생이 어떤 데 들려서 물건을 놓고 올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근데 방학 중에 이 학생이 차례로 학교하고, 방학 중에 학교, 그 다음에 영화관이라 그러나? 극장이라 그러나? 하여튼 극장. 그 다음에 독서실. 아이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독서실을 또 마무리 해가지고, 중간 다 생략하고, 일단 학교하고 독서실 들려서 온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중간은 오동길에 잠깐 들린 거니까. 그래서 집을 출발해가지고, 학교, 그 다음에 영화관, 독서실을 들려서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왔더니 수첩이 없음을 알았대요. 알겠어요? 갈 때는 분명히 수첩이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 수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디서 잃어버렸겠어요? 학교 아니면 영화관 아니면 독서실을 잃어버렸겠죠. 또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 길에서도 잊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지금 패턴을 잘 봐요. 어디 들려서 잃어버릴 확률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봐. 자, 그러면은 어떤 애가 집에서 출발했어요. 수첩 있었어요. 수첩 있었는데 학교 들렸어요. 영화관 들렸어요. 독서실 들렸어요. 그 다음 집에 와보니까 수첩이 없더라 이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서 잊어먹었겠죠. 다시 여기 아니면 여기서 잊어먹겠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잃어버린 애가 여기서 잊어먹은지 알겠어요? 딱 나는 어디서 잊어먹었어. 그거 잊어먹겠냐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왕 잊어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을 때 잃어버릴 확률은 뭐냐? 얘가 수첩을 잃어버릴 전체 확률은 학교 또는 영화관 또는 독서실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또는 그러니까 다 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서실에 놓고 왔을 확률을 구하라 그런 얘기는 독서실에 총무가 전화를 했더라 이거야. 혹시 학생이 김똘똘 아닌가요? 그렇다고. 수첩을 놔두고 갔다 이제. 그걸 구하라.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구하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 관용적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수첩을 들고 집에 출발했다. 학교, 영화관, 독서실 들려서 집에 왔더니 수첩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 그럼 수첩을 잃어버릴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확률, 독서실 잃어버릴 확률을 갖다 전부 어떻게 줘요? 더해. 그게 잃어버릴 확률이지. 근데 나는 알고 봤더니 그게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럼 분자에다 뭐야? 그 잃어버릴 확률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기여한 독서실에 잃어버렸을 확률을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순박한 생각이 3분의 1인데 이러고 있어요. 왜? 어차피 세 군데 들렸으니까. 여기 잊어먹었으니까 참 선생님 참 묘한 사람이네. 여기서 아까 분명히 선생님 처음에 얘기할 때 어디 가서 놓고 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잃어버릴 확률 6분의 1. 여기 잃어버릴 확률 얼마? 6분의 1. 여기 잃어버릴 확률 6분의 1. 그러면 평생 고생해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에요. 항상 뭐라고요? 문제를 풀려면 출제자 의도 파악을 해야 돼요. 출제자는 그런 마음으로 출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죠. 집중. 이거는 무슨 얘기냐? 주의해야 됩니다. 자,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있죠? 맨 처음에 학교 들렸죠? 그럼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예요? 6분의 1. 되겠어요? 그 다음,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은요,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학교에서 잊어먹지 않고 영화관에서 잊어먹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수첩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잊어먹고 여기서 잊어먹고 여기서 잊어먹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영화관에서 잃어버렸다는 자체는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기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영화관에 와서 비로소 잃어버리는 거니까 영화관까지 왔을 때 잃어버릴 확률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야.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독서를 잃어버릴 확률 뭔지 알겠죠? 그간에 계속 조심하다가 막판에 실수한 거지. 알겠어요? 그럼 독서를 잃어버릴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군데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독서를 잃어버릴 기회가 있는 거지. 그 사이에 잃어버렸으면 여기서는 잃어버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확률 자체가 0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학교에서는 잘 챙겨왔고 and 영화관에서도 잘 챙겨왔으며 비로소 독서실에 와서 막판에 잊어먹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이게 뭐예요?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확률. 이게 뭐가 됩니까? 독서실 잃어버릴 확률이에요. 그러면 얘가 집에 왔을 때 수첩이 없었을 확률은 이 세 개를 뭐예요? 더한 거라 이게. 그러면 얘가 수첩을 잃어버릴 확률은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 또 영화관에서 잃어버릴 확률, 독서실 잃어버릴 확률 모두를 합했을 때 얘가 수첩을 잃어버릴 확률이에요. 왜? 학교 아니면 영화관 아니면 독서실에서 잊어먹었을 거니까 얘가 수첩을 잃어버릴 확률이 이게 답이라고 지금. 지금 무시하겠어요? 수첩을 잃어버릴 확률이 이거야. 또는 학교 또는 영화관 또는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을 테니까 이게 얘가 수첩을 잃어버릴 확률이야. 근데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확률을 구했어요. 구했는데 이런 잃어버릴 확률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독서실에서 잃어버릴 확률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이걸 분자에다 써주게 되면 바로 이게 세 군데를 들려서 집에 왔더니 수첩이 없음을 알았다. 그 수첩이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는 잃어버릴 확률을 갖다가 만드는 데 기여한 독서실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게. 또 마찬가지로 영화관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분자에 써주면 된다.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면 이걸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게. 무시양 있죠? 그 세 개를 더하면 역시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계산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15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15번은 흰 공이 3개,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흰 공이 3개, 검은 공 2개 들어있는 흰 공이 3개,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거짓말을 할 확률이 30%는 어떤 사람이 심한 사람이네. 거짓말을 할 확률이 30% 어떤 사람한테 공을 한 개를 꺼내서 보여주었더니 그 공은 흰 공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게 결과야. 아까 수첩을 잃어버렸다. 결과라고. 불량품이 나왔다. 결과예요. 이거는 흰 공이라고 대답하였다가 결과야. 근데 얘는 거짓말할 확률이 있는 놈이니까 흰 공을 흰 공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흰 공 아닌 걸 흰 공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걸 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실제로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예요. 집중. 자, 여기 보세요. 거짓말할 확률이 30%니까 거짓말할 확률이 30%니까 얘가 거짓말할 확률이 10분의 3이에요. 됐어요? 여기서 공을 하나 꺼냈대요. 하나를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3. 왜? 공 5개에서 3개니까.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노란 공인지 검은 공인지 하여튼 검은 공 여기 있구나. 흰 공 3개, 검은 공이 2개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흰 공 3개, 검은 공 2개니까 여기서 하나를 꺼낼 때 흰 공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3. 검은 공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 보통 우리가 한 개를 꺼낼 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2개를 꺼낼 때는 조합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서 2개를 꺼낼 때 그러면 분모는 5 커뮤니션 2분의. 검은 공 하나, 흰 공 하나 나올 확률을 하라면 검은 공 2개에서 하나를 뽑고 and 흰 공 3개에서 하나를 뽑는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하나 꺼낼 때는 초등학교 심점으로. 전체가 5개인데 흰 공이 3개니까 하나 꺼낼 때 흰 공 나올 확률은 5분의 3. 검은 공 꺼낼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그 주머니가 집중.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공이 이렇게 5개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저는 모르고요. 그냥 꺼내서 보여준 거 이렇게. 저 안 봤어요. 얘한테 얘기했다. 얘 거짓말 확률이 30%인데 꺼내가지고 얘 이게 뭐니? 그러니까 흰 공이라고 얘기했다 이거야. 무시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지금 무시하겠죠? 그러면 얘가 어차피 흰 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흰 공이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진짜 흰 공인데 거짓말을 안 해갖고 흰 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내는 검은 공을 꺼내서 보여줬는데 얘는 뻥쳐가지고 흰 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흰 공이라고 얘기할 확률을 구하라. 그 말은 어떻게 되겠냐? 흰 공을 뽑아가지고 5분의 3이죠. 흰 공을 뽑고 그 다음에 엔드 얘가 참말을 하는 경우지. 거짓말 확률이 30%니까 진짜로 얘기하는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 이것도 얘가 흰 공이라고 말할 확률이야. 내가 실제로 흰 공을 뽑고 얘가 거짓말을 안 해가지고 흰 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가 하면 또는이니까 더한다 이거 또는 알겠죠? 또는 나는 검은 공을 꺼냈는데 검은 공 꺼낼 확률이 얼마입니까? 5분의 2.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흰 공이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 거짓말 확률이 얼마입니까? 10분의 3이라 이거야. 나는 흰 공을 뽑고 검은 공을 뽑고 and 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슨 공이니? 그럼 흰 공. 알겠어요? 그러니까 흰 공이라고 대답했을 때 얘가 진짜로 흰 공을 뽑았고 흰 공이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검은 공을 뽑았는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흰 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거야. 얘는 흰 공이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확인해봤더니 그게 진짜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흰 공이라고 말할 확률이 이겁니다. 알겠어요? 흰 공이라고 말할 확률이 이거라고. 내가 흰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또는 검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으니까
얘가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게 흰공이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에 얘가 기여하는 정도를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되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검은공이었을 확률을 봐라. 이걸 분자에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황 끝이에요. 어차피 흰공 아니면 검은공이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일단 분모 분자가 다 확률인데 이게 결과가 조심하다. 이거는 지금 흰공이라고 대답했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그럴 확률을 구해봐. 흰공이라고 대답할 확률. 그 과정에서 보면 흰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검은공을 꺼낼 수도 있으니까. 흰공 꺼냈다 하면 진짜로 참말을 한 거고, 내가 검은공을 꺼냈는데도 얘가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이라는 것은 거짓말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흰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그 생각을 다 한 다음에 그 중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실제로 흰공이었을 확률을 알아봤을 때는 흰공을 꺼내서 그렇게 흰공이라고 말할 확률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자에다가 써줌으로 해서 답을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 알겠어요? 식 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서 12번 문제 보시죠. 시간 좀 더 해. 할 수 없어요. 12번. 12번은 상자 A에는 이제 이 문제 잘 봐요. 좀 늦게 푸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자, 이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상자 A에는 흰공 2개, 검은공 5개가 들어있다. 자, A 상자가 있는데 A 상자에는 흰공이 2개, 그 다음에 검은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치 바짝 차리고요. 그 다음에 B 주머니가 있는데 B 주머니에는 흰공이 3개, 흰공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검은공이 2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상자 A, B 중에서 한 상자를 임으로 택하고 임으로에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 임으로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A나 B 2개가 있죠. 2개에서 임으로 택한다는 말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택하는 게 아니니까 A 상자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B 상자를 택할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임으로 택한다는 게 그런 뜻이야. 상자 2개 있잖아. 그러면 2개 있으니까 이거 택할 확률, 이거 택할 확률은 똑같다 이거야.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자가 3개 있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A, B 상자 중에서 한 상자를 임으로 택하고 그 상자 안에 손을 넣어서 2개를 꺼냈더니 공을 2개를 꺼냈을 때 그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검은공 하나가 나왔다. 이게 결과지. 그럼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때 그 택해진 상자가 A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집중.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세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된가 하면 사실 제가 꺼내는 사람이라면 이 A 상자, B 상자가 이렇게 큰 주머니 안에 이게 안 보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A 상자, B 상자를 구별을 못 한다고. 그럼 맨 처음에 여기는 손을 넣을 거예요. 손을 넣으면 바로 공을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먼저 손을 더듬더듬해서 상자를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겠지? 상자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2개를 꺼내겠지. 2개를 꺼냈더니 하얀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들한테 물어봤지 이제. 너희 어디 출신이 했더니 처음엔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사실은 A요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야. 그럴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과지 이게. 한번 따라서요. 결과.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냐면요. 사실 이 2개가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2개가 여기서 나왔었을 확률을 구하고 여기서 나왔을 확률도 구해가지고 그 2개를 더해라고 또는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A 상자 출신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만드는데 기여한 A 상자에서 나올 확률, B 상자에서 나올 확률 2개 더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A 상자 출신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는 이런 확률을 만드는데 기여한 A 상자에서 그게 나올 확률을 분자에 얹어주면 된다 이거야. 지금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구합니다. 자, 금방 그 내용만 하면 끝난다. 몇 개 꺼냈다고요? 2개. 자, A 상자에서 A 상자 이제 손을 넣지. 손을 넣어서 A 상자를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꺼낼 확률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이 들어가죠. 손이 들어갔을 때 먼저 A 상자에서 A 상자를 택한다는 건 두 상자 중에 하나 택해야 되니까 확률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A 상자를 택하고 AND.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개를 꺼내는 거죠. 2개를 꺼낸다는 건 전체가 여기에 7개가 있으니까 7개에서 2개를 꺼낼 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올 확률. 흰공 2개에서 하나가 나오고 AND. 검은공 5개에서 하나가 나온다. 이게 바로 A 상자를 택하고 AND 그 A 상자 7개에서 2개를 꺼냈을 때 흰공 2개에서 하나 나와 검은공 5개에서 하나가 나올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A 상자를 택해가지고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올 확률이에요. 그 다음 B 상자를 택하고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확률은 여기서 손 집어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 B 상자를 택했겠지? 그러니까 B 상자 택할 확률 역시 얼마입니까? 2분의 1. B 상자를 택하고 AND. 되겠어요? AND. B 상자 안에 5개에서 2개를 꺼낼 때 흰공 3개에서 하나가 나오고 AND 검은공 2개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B 상자를 택해가지고 거기서 2개를 꺼냈을 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 나왔다 했으니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은 A 상자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또는 B 상자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서 꺼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어느 상자 출신이다. A 상자 출신이다 했을 때는 이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 A 상자 또는니까 더합니다. B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전체 중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A 상자 출신이었을 확률로 했을 때는 이 부분은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자에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계산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되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만약 B 상자 출신이었을 확률 봐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써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으면 좋을 텐데 무슨 얘기겠죠? 되겠어요? 한 문제 남았죠? 10번. 10번은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냥 풀겠어요. 10번은 지금 이 확률 문제하고는 전혀 좀 상황이 달라요. 10번은 이 문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 이 10번은 앞에 지금 예비 문제로 전에 이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놓는 거예요. 자, 10번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독립생리 확률입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독립생리 확률은 아마 1시간 정도 수업하면 바로 통계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통계 파트는 우선 급한 대로요. 독립생리 확률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항목도 바로 한꺼번에 공부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지금 3시간 있죠. 연달아서 이 3시간 한 게 독립생리 확률을 제외한 확률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이 앞 시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알겠죠? 복습을 대단하게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이라든지 배반이나 그러면 그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참고서에 막 너덜너덜 나와 있는 그 이론들이 쭉 보면 이해가 될 거고 또 지금 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풀이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문제를 딱 풀 때 한번 이렇게 풀고 답을 맞춰보고 틀리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풀이해보면 막 지금 현재 우리 풀고 있는 문제들이 일반적인 참고서 풀이해보면은 소위 조건부 확률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억지로 그런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방금 그 개념을 좀 갖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즉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난 거지. 결과가 나타난 상태에서 과거를 뒤집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타난 확률을 전부 다 하여튼 더하라 이거야. 더해놓으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기여할 확률이 뭐 여기에서 기여할 확률, 여기서 기여할 확률, 여기서 기여할 확률이 있는데 결과 나와봤더니 유놈이에서 나왔었다 했으면 그것만 분자에 얹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10번 문제는요. 문제만 긴데요. 어느 콜라 회사에서 연간 콜라 판매량은 그의 여름 평균 기온에 크게 좌우된다. 되겠어요? 콜라는 청량 음료다. 하여튼 그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평균 기온에 크게 좌우되는데 과거 자료에 의하면 집에 갑니다 이제. 과거 자료에 의하면 한 해 판매액을 달성할 확률 밑줄 그으세요. 판매액을 달성할 확률 밑줄 그으세요. 판매액을 달성할 확률 밑줄 그었고요. 맨 밑에 구하라는 것도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 똑같죠? 밑에 지금 구하는 게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로 가라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판매액을 달성할 확률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보세요. 그해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으면 0.8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딱 정했잖아요. 목표를 정했는데 이제 예년보다도 좀 더 기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음료수가 더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0.8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초과 달성 이런 거 꿈도 꾸지 말고. 그 다음에 예년하고 비슷한 경우는 0.6.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한 60%고 예년보다 낮을 경우는 날씨가 시원하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런 청량음료가 덜 나갈 거니까 그때는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0.3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자료 보세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요. 예년보다 높을 때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0.8이고 그 다음에 예년보다 비쌀 때는 0.6이고 예년보다 낮으면 0.3이라는데 이 자체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년보다 기온이 높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도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간이고 가장 낮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이 지금 내년에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계산하는데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한 0.4 정도 되고 예년하고 비슷할 확률이 한 0.5 정도 되고 예년보다 낮을 확률이 0.1이래요. 그때 이 회사가 내년에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구하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내년에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요. 자, 지금 조심하세요. 지금 여기서 내년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 그 다음에 예년하고 비슷할 확률이 0.5, 그 다음에 예년보다 낮을 확률이 0.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는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내년에 사실 일기예보는 그렇게 나왔지만 내년이 금년보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낮을 수도 있겠죠. 또는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다 생각해서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얼마입니까? 0.4죠. 그럼 높고
그 다음에 높으면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이 0.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내년에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년에 자 집중. 내년에 만약에 100%다.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100%예요. 즉 같거나 낮을 일이 없어. 내년은 무조건 높다 이거야. 그러면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은 80%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또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내년은 무조건 금년보다 날씨가 낫다 이거야. 그러면은 날씨가 낮을 땐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이 얼마입니까? 0.3. 내년 무조건 30%예요. 무슨 얘기죠? 근데 내년에 사실 일반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을지 낮을지 같을지 모르잖아요. 확률적으로 높을 확률이 이 정도가 되고 같을 확률이 이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낮을 확률이 이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100%가 아니라.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높다면 이 높을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목표 판매 아까 그 예년보다 기온이 높았을 때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이 0.8이라 있으니까 높고 그러기 때문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이 0.8을 곱해주는 겁니다. 여기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는 예년하고 온도가 예년보다 같을 확률이 0.5래요. 그러면은 예년하고 기온이 같았을 때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0.6이라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게 다 지금 알고 보면 조건 확률인데요. 조건 확률인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결국 예년하고 내년에 예년하고 기온이 같을 확률이 0.5라 그랬잖아요. 같을 때는 같고 나서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0.6으로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금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이 0.6이고 낮았을 때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은 0.3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세 개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게 세 개를 구한 것은 지금 내년에 이 청량음료 회사가 판매 목표량을 달성할 확률은 사실 높을 수도 있고 기온이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이 사이에 들어간 접사들은 뭐예요? 또는이에요. 무슨 얘기세요? 그리고 각각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각각 경우에 있어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간 접사가 지금 AND거든요. 높고 나서 달성할 확률. 그러니까 이건 달성할 확률인데 이 앞에가 먼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응? 그래서 뭐 내년에 예년보다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또는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또는 이게 있으니까 이 계산된 세 개를 갖다 전부 더해준 것이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어렵게 얘기해보면 내년에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은 이 세 개를 더한 거죠. 이건 어떤 경우의 확률이에요? 실제로 내년에 예년보다 기온이 높아갖고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고 이거는 같아서 이거는 낮아서 판매 목표액을 달성할 확률이죠. 근데 나중에 가봤더니 결국은 판매 목표액을 달성은 했는데 그것이 예년보다 낮아서 달성했을 확률을 구하라 했을 때는 역시 이것도 분자에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구한 것은 일단 판매 목표액을 달성 확률을 모두 더했는데 이 더하는 과정에서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랬을 수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고 이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사이가 접사다 또는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판매 목표를 달성 확률을 다 곱해준 거다. 되겠습니까? 이 문제 이미 기존 나왔는데요. 그냥 참고로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로는 아까 그 풀었던 뒷문제들 있죠? 그 뒷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를 좀 잡아놓으세요. 알겠어요? 체계를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